지금은 1943년 9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10개월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이 태평양 전쟁 초반 일본의 최대 판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의 최전방 중 하나인 동부 뉴기니에서 벌어지는 전투, 레이 공략 작전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 채널에서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군과 호주군 연합군은 일본군 51사단 근거지 레이를 동서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속해 있는 시리즈의 이름이 레이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로 가는 길 중 2개는 연합군이 양쪽에서 들이닥치고 있는 루트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미 철수 명령을 받은 살라마우아의 일본군 51사단 주력이 북쪽으로 레이를 향해 가게 되는 루트입니다. 이제 3개의 부대가 레이를 향해 줄다름질 치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럼 먼저 레이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동쪽 전선의 호주군 9사단부터 보겠습니다. (1943년 9월 9일) 호주군 9사단 선두 2개 대대 병력은 레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강폭이 넓은 장애물 부수강을 건너는 작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9월 9일 오전 6시 내륙 쪽에서 전진하고 있는 호주군 9사단 26여단 24대대의 선두소대가 강에 맨 처음 접근했습니다. 24대대 병력은 강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아직도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동안의 호우로 물이 아직도 많았고 유속이 아직도 13노트나 되었습니다. 수영을 제일 잘하는 병사가 군복과 전투화를 벗고 헤엄을 친다면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도하는 불가능했습니다. 강하구로 접근한 9사단 24연대 28대대도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부수강 하구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오른쪽 지도와 같습니다. 이곳 바다와 면한 지점에 어셈블리 에어리어, 도하를 노리는 호주군 집합 장소가 있고, 호주군 정찰대가 9일 새벽에 강 하구 중간에 있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15분 1개 소대가 강 건너편으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곧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도하는 좌절되었습니다. 호주군 1명이 전사하고 다른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호주군 9사단장 우튼 소장은 여기서 더 지체하면 일본군이 강 건너에 방어를 더 강화해 도하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았고, 이에 부수강 하구 병력에 다음 날인 9월 10일 날이 밝기 전에 강을 건너 건너편에 교두보를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주군은 건널 만한 곳을 찾다가 결국 바다에 가까운 곳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고, 9월 9일 일본군의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호주군이 생각한 오후 5시 30분 다시 도하작전 개시가 명령되었습니다. 작전 개시 30분 전인 오후 5시 호주군 포병대가 강 건너로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도하작전 개시 시간에는 폭우가 쏟아졌고 하늘이 어두워서 시야도 안 좋았다는데요. 이 틈을 타 호주군은 거센 물살을 헤치고 도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일본군도 이를 놓치지 않고 사격을 가해왔다고 적혀있으나, 호주군은 비와 어두운 날씨 그리고 강하구 지형 등을 엄폐에 이용해 도하했으며 일본군의 사격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건너가는 호주군도 혼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여서 강하구는 자기가 속한 중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외치면서 찾는 고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작전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0분 28대대는 강 서안에 올라와 약 150에서 200m 정도 깊이로 교두보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1시간 동안 강을 건너던 호주군 중 13명이 바다로 쓸려나가 익사했고, 80정의 소총 그리고 들고 오던 중화기의 4분의 1 정도가 강에 빠져버렸습니다. 호주군이 교두보를 확보한 지점에서는 일본군 기관총 진지 하나를 파괴한 것 이외에는 강서안에서 일본군과 직접 전투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통신장비도 강을 건너오다가 못쓰게 되어버린 것이 많아서 28대대가 강 동안의 후방과 연락선을 확보한 시각은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결국 28대대는 우튼 사단장의 명령대로 9월 10일 날이 밝기 전 부수강 도하와 교두보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은 호주군이 확보한 교두보와 멀지 않은 지점에 일본군이 계속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진은 부수강이 흐르는 어느 지역의 모습을 찍은 것인데, 1943년 9월 호주군이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넓은 강폭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43년은 아니고 그 이후 어느 시점에
호주군 병사들이 부수강을 건너는 장면인데 언뜻 봐도 물살이 빠르고 건너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 강에는 다리를 건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현수교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다리 사진은 전후에 찍은 것입니다. (9월 9일) 서쪽 전선에서도 호주군이 레이를 향해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선두에선 부대는 호주군 7사단 25여단의 25대대, 진격은 순조로워 9월 9일 정오까지 거의 8km 정도를 전진해 지도에 표시된 이 성까지 도달했습니다. 9월 9일 오후에는 9월 7일에 큰 사고를 당한 25여단 33대대의 나머지 병력이 전부 나드잡에 공수되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25여단의 나머지 대대인 31대대 공수는 또 취소되었습니다. 서쪽 전선은 이렇게 9월 9일 큰 액션 없이 지나갑니다. 다음 날인 9월 10일에는 나드잡에도 큰 비가 내려서 활주로 가동이 하루 종일 중단되었습니다. 9월 10일 25대대는 다시 전진을 시도했으나 전진 도중 일본군으로부터 오후 1시경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급히 파견된 일본군 공병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양쪽 다 큰 피해 없이 정찰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찔리찔리 동쪽 내륙 지역에서 마캄강 하류 쪽으로 접근한 호주군 부대. 마캄강 남쪽 마캄 포인트에 있는 일본군을 계속 공격하지만 별무 소용이었고, 혹시라도 마캄강 남쪽의 일본군이 북쪽으로 퇴각해서 나드잡에서 내려오는 호주군을 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레이 동쪽 전선에 1943년 9월 10일이 밝았습니다. 9사단 24여단 28대대는 강 서안에 자리를 잡았고 26여단 24대대는 아직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10일에도 계속 이 지역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부수강 물도 전일보다 훨씬 불어나는 상황이어서 호주군 기록에 따르면 28대대는 우리가 여길 어떻게 건너왔지 라는 분위기였고, 24대대는 여길 도대체 어떻게 건너나 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강 동쪽에서는 28대대와 같은 24연대 32대대가 해안을 따라 전진 중이었는데 폭우 속에 행군하는 자신들이 거의 물에 빠진 생쥐들 수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일본군과 싸우고 자연과 싸우는 것도 모자라 보급도 충분치 못했는데 각 병사에게 하루에 돌아가는 식량은 비스켓 한 패킷이 대부분이었고 쇠고기 통조림 1개를 하루에 4명이 나눠 먹는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급로가 길어지면서 악천후 때문에 수송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쪽 내륙 지역에서는 26여단의 3개 대대가 24대대를 선두로 계속 전진 중입니다. 10일 낮에 소수의 호주군 병사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도하를 시도했으나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곧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부수강은 24대대와 28대대가 도하를 시도하는 지점보다 훨씬 북쪽에서 흘러오는데 호주군 일부는 북쪽으로 한참 강을 거슬러 올라가 도하 지점을 물색했고, 이 근방에서 소수의 일본군과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부수강 상류에서 교전을 치렀던 일본군 병사들은 제3야전병원 소속 위생병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 공략작전 현재까지 일본군의 기록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후 발간된 호주군의 전투 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대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사정을 보여주는 일본 기록에만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여기서 최대한 빠짐없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군 28대대가 확보한 부수강 서안 교두보를 확대한 지도입니다. 호주군 병력이 장악한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일본군도 아직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9월 9일 밤까지 서안에 자리 잡은 호주군은 9월 10일 오전 6시 강 서안의 일본군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주군 기록에 의하면 9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약 2~3시간 동안 소수의 일본군이 해안을 따라 호주군의 좌측으로 잠입을 시도했습니다. 곧이어 일본군은 호주군 좌측 진지에 수류탄을 던지면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이후 이쪽 지역에서 일본군과 호주군 간의 격전이 벌어져 호주군 4명이 전사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호주군 기록에 63명의 일본군이 전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정확한 사상자 숫자는 없고 사상 속출로만 적혀 있습니다. 9월 10일에는 호주군의 또 다른 부대가 미름만에서 레이 지역으로 수송되었는데 바로 당시 호주군 5사단 산하 4여단 병력이었습니다. 호주군 9사단 20여 단의 3개 대대가 원래 해안 상륙지 방어를 맡고 있었는데 9사단 20여 단도 이제 곧 부수강 쪽 전방으로 보내질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9월 10일에는 호주군이 부수강 건너 교두보를 성공적으로 방어했고 새로운 호주군 여단이 레이 공략 작전에 투입되면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연합군과 일본군의 병력 차이는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제 9월 11일이 되었지만 24대대는 아직도 부수강을 건너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보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다리를 건설하려고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강을 건너려고 시도했으나 일본군의 박격포와 기관총 공격 아래 실패하고 결국 하루를 더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강 하구 쪽에서는 호주군이 또 1개 대대를 강 서안으로 이동시키는데 바로 24여단의 43대대였습니다. 이제 최소한 강 하구에서는 다시 전진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9월 11일 레이 서부 전선에서는 나드잡 활주로가 3일째 가동 불능됩니다. 호주군은 아직 25여단의 1개 대대가 나드잡으로 수송되지 않아서 선두대대가 너무 멀리 진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 대신 지도상 이 정도 위치에서 정찰을 지속했습니다. 마캄강 남쪽에 자리 잡은 일본군을 압박하기 위해 호주군은 박격포 120발을 쏘면서 공세에 들어갔으나 일본군은 진지를 지켜냈습니다. 9월 12일 드디어 나드잡 활주로가 다시 가동되어 130개의 항공기가 병력과 물자를 수송했고 호주군 7사단 25여단의 마지막 대대인 31대대가 나드잡에 도착했습니다. 선두 25대대는 곧 전진을 개시해서 레이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지역까지 왔고 곧이어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일본군에 약 30명의 사상자를 안겼습니다. 호주군의 사상자는 8명이었습니다. 이제 마캄강 북쪽에서 전진하는 호주군은 마캄강 남쪽에서 일본군 진지를 공격하고 있던 호주군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나드잡에 내려서 레이 서쪽에서 접근하는 호주군도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9월 12일 레이 동쪽 전선에서는 전날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호주군은 부수강을 건너는데 계속 실패했고 최전방으로 보급 물자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당시 호주군 기록에 따르면 말라리아와 소화불량 증세를 보이는 병사들이 많았고 잘 먹지 못해서 기운도 없고 작업을 하는 것도 힘들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호주군 23대대 지역에 일본군 포탄 한 발이 떨어져 1명이 전사하고 중대장 1명 포함 11명이 부상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부수강 북쪽에서 진전이 없을 때 남쪽 강 하구에서는 9사단 24여단의 마지막 남은 대대인 32대대가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24여단의 43대대는 내륙 쪽에서 28대대는 해안 쪽에서 전진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곧 일본군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부수강 하구 쪽의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오른쪽과 같은데 이 지역이 강을 건너온 호주군이 자리 잡은 곳이고 여기 보면 올드 양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왼쪽 지도에서 보면 올드 양가와 북쪽에 뉴 양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호주군은 12일 오후 3시 35분 뉴 양가 쪽에서 일본군의 거센 공격을 받고 22명의 사상자를 낸 채 뉴 양가를 점령 못하고 퇴각했습니다. 이때까지도 호주군은 보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수송선으로 나르는 물자들의 대부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원래의 상륙지로 갔고 거기서부터 오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주군 구사단장 우튼 소장은 이런 식이라면 보급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보았고 부수강과 가까운 해안에 수송선을 접안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본군보다 오히려 자연의 힘에 밀려 진격을 못하고 있는 호주군. 이후의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